네, 신부체험TV의 강재춘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편편태선의 정의 원인 정상 또 치료,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편편태선 치료에 있어서 제가 개발한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서 편편태선을 이해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편편태선의 임상적인 한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 면역과 무병 장수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병을 이해하려면 저는 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내 몸에 병이 생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몸이 완벽하게 또 건강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는 거죠.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만 이해한다면 나는 병에 걸리지 않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항식 환자분들한테나 또 우리 독자분들한테도 반드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 심부온도 37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 Y축은 온도, 자, X축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심부 온도는 서서히 내려감을 알 수가 있죠. 서서히 내려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심부 온도가 그대로 유지만 할 수 있다라면 나는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심부 온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내가 오래오래 살고 싶다라면 심부 온도를 하루빨리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내가 태어났을 때 온도는 37도입니다. 근데 죽게 되면은 27도, 환경 온도가 27도라면 27도까지 내려가겠죠. 살고 죽는 온도 차이는 10도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 10살 된 애가 죽었다고 하면 10도 떨어지는데 10년이 걸렸고요. 82세 된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10도 떨어지는데 82년이 걸린 겁니다. 만약에 600살까지 살았다라면은 10도 떨어지는데 600년 걸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병들지 않는다. 영생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편편태선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겠죠? 왜? 병이 안 걸리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심부 온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심부 온도가 빨리빨리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떨어질수록 수명이 단축됨을 알 수가 있죠. 수명이 단축이 된다. 바로 그것은 질병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럴 때만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게 바로 면역력의 저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내 몸속에 혈액의 점성은 올라갈 것이고 혈액의 점성이 올라가면 혈류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혈류 속도가 떨어지면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면역세포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림파구, 형질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활동량의 저하, 면역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심부온도의 저하는 바로 면역력의 저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면역력은 왜 떨어진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대답을 못 합니다. 하지만 저는 면역력이 왜 떨어졌죠? 라고 질문을 하는 순간 저는 심부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심부온도의 저하를 막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심부 온도라는 것은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온도란 이 두피를 포함한 사지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피부 온도의 특징은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체온 조절 시스템 시상하부에서 바로 이러한 온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를 높여서 체온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체온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레르기 과민 반응에 의해서 아니면은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체온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경우에 심부 온도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되는데 이때 염증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자, 염증 반응은 피부 온도의 상승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그 염증 부위의 온도를 다 낮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염증 부위의 온도는 왜 올라갔냐고요? 왜? 단순히 현미학적으로 보면은 백혈구의 수치도 높고 염증성 매개 물질도 있으니 다 그걸 없애려고 애를 쓰겠죠. 피부 온도를 낮추려고 하겠죠. 하지만 피부 온도가 올라간 이유는 그 이전에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피부 온도를 낮추려면 심부 온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론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인체 생리학을 보고 이러한 상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꾸준히 연구한 결과 심부 온도가 대체적으로 내려가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화재를 당했을 때, 또 일사병, 열피비, 열중증, 열실신과 같은 고체온성의 질환에 노출이 되었을 때 심부온도 상승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심부온도의 상승은 너무나 명약 관화합니다. 내 몸속 온도보다도 주변의 환경 온도가 다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표면 장력과 또 온도, 변형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Y축은 surface tension, 표면 장력이고요. X축은 temperature, 온도입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면 장력은 약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의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절대로 물은 냄비 밖으로 끌어 넘치는 법이 없습니다.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냄비에 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냄비의 물은 바깥으로 끌어 넘칩니다. 바로 그것은 끌어당기는 힘, 표면 장력이 약해지고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집니다. 바로 그 밀어내는 힘을 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응력이 강해질 때 우리가 물이 끌어 넘치는 거죠. 바로 내 피부, 점막에서는 조직의 융기,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정식성의 정상이 생길 수 있다. 조직의 변형이 온다. 단백질의 변성이 온다. 유전자의 변이, 돌연 변이가 찾아오는 이유는 바로 온도의 문제다. 그 조직의 온도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이론이라 꼭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심부 온도가 내려갈 경우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는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신부온도가 내려갈 경우는 반드시 피부 온도가 상승하겠죠. 피부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피부 모세혈관은 확장이 될 수 있겠고요. 신부온도가 내려가니 신부혈관은 수축이 될 수 있습니다. 신부혈관이 수축이 될 때 압력은 높아질 수 있겠죠. 고혈압이나 녹내장이나 이 압력이 높아지는 증상들도 다 신부온도가 내려가서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피부 온도의 상승은 당연히 이때 염증이 발생하는 거죠. 피부가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끔그림, 화끈그림. 자, 심한 경우는 또 통증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에 약하죠. 바로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에 약화를 동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돌출 비대, 윤기 팽창과 같은 조직의 변형이 온다. 단백질의 변성이 온다. 단백질의 변성은 왜 온다? 바로 온도의 상승으로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돌연 변이가 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알러지 반응, 과민 반응으로 변형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피부가 두터워지냐고요. 편편태선에 있어서 왜 피부가 두터워지는 이유는 바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뭔가 밀어내는 힘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자꾸 전체적으로 밀어내는 힘이 생길 때 피부는 편편한 두툼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부 온도에 저하는 모공이 다치겠죠. 모공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인모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 모공이 다치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피부 건조, 균열, 태선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바로 이때 피부 최바깥층 각질세포와 각질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듭니다. 바로 그때 탈락성의 증상, 인설, 각질, 비듬과 같은 탈락성의 증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땀 분비의 감소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달리기를 해도 땀이 안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밥만 먹어도 우리가 땀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국소의 편편태선이 아니라 국소 다한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소 다한증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다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 겨드랑이 또 손바닥,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피부 온도의 상승이 바로 염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알러지 과민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게 아니다. 또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생긴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염증은 신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피부 온도가 상승될 때 염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적, 발진, 홍조, 홍반, 따가움, 화끈거림, 통증. 자, 만성화되면 색소 침착, 모세혈관 확장들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볼에 모세혈관 확장이 잘 생기죠. 왜?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잘 쏠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의 약화 현상이 생기죠. 조직의 변형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윤기, 비대, 팽창, 돌출성의 증상인데 대체적으로 구진, 부종, 팽진, 면포, 수포, 농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다양한 윤기성의 증상이 생긴다. 자, 이러한 증상의 차이는 바로 에너지 방출량의 차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열 에너지 안의 농도의 차이, 또 피부 벽, 또 각질층의 두께의 차이에 의해서도 이 방출량의 차이가 다 생길 수가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증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이 다칠 때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모공이 다칠 때는 손발 끝에서부터 먼저 다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온도가 낮은 곳부터 모공이 다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손발 끝에서 이 상체로 서서히 모공이 다칩니다.
모공이 다칠 때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고 피부 건조, 균열, 태서나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탈락성에 또 건조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바로 이게 중요한데요. 열 에너지 방출이 곤란하게 됩니다. 모공이 다치게 되면 그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한다? 모공이 다쳐서 발생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려움증이란 불유쾌한 감각이다. 이거 아닙니다. 정의가 제가 정의를 내린다라면 가려움증이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열 쏠림 현상은 대체적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곳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자, 열 에너지는 대체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항시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신분도가 내려가서는 땀 분비의 감소죠. 땀 분비의 감소는 무한증과 국소다한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려면 모공을 닫게 된다. 그때 땀 분비는 감소하게 된다. 운동을 해도 땀이 안 나는 무한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이 방출이 되는 곳으로는 국소다한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가 질병을 관찰하면 반드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좀 썸머리하는 측면에서 질병 발생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모든 질병의 시작은 바로 세포의 손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 내 열 에너지를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니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드니까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4가지의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피부 온도의 상승, 표면 장력의 약화, 모공 다침, 땀 분비의 감소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4가지 현상이 계속 내 몸에서 반복이 되고 장기화됐을 때는 내 몸에 병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게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질병이 발생하는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세균과 바이러스, 또 알러지 과민 반응, 또 면역 과민 반응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체온을 조절해 주는 과정 속에서 모공이 다치게 되었고 그때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온도의 편차가 생겼다. 과도하게 온도가 상승될 때 염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 주장과 기존의 서양의학적인 주장은 너무나 차이가 많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피레토 세라피, 편편태선 치료에 있어서의 임상적인 관점에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또 임상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치료 방법, 치료 원칙, 또 발생 기전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심부 온도가 내려가는 요인들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걸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또 생화학적인, 또 유체역학적인 관점에서 심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편편태선의 하나의 피레토 세라피적인 이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 염증이 발생하느냐,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열 에너지의 과도한 쏠림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되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내용 있는 또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